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5강입니다. 5강부터 10강까지는 그래프를 주제로 한 내용인데요. 5강에서는 그래프의 개념과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그래프는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 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프는 비선형 자료 구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비선형 자료 구조란 하나의 자료가 여러 개의 자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 같은 경우에 도시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의 도시는 다른 여러 개의 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이 사람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자,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과 원 사이에 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선이 있다면 서로 친구 관계라고 의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나랑 민호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민호랑 동섭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수도권 전철 노선도를 역을 이제 원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 역마다 어떤 노선이 있다면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수도권 전철 노선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점이 있는데요. 이 정점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개념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원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정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점과 정점을 잇는 선을 표현하는 것이 간선이라고 합니다. 정점과 정점 간에 선이 있다는 것은 정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간선으로 직접 연결된 정점을 인접 정점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랑 V1과 V2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2는 V1의 인접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V3 같은 경우에는 V2를 건너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3는 V1의 인접 정점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라는 거는 이렇게 정점 V와 간선 E의 집합으로 구성된 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래프라는 건 정점과 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자, 정점의 집합, 정점이 지금 V1부터 V5까지 있죠.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간선은 정점과 정점으로 이어지는 간선이 하나, 둘, E1, E2, E3, E4가 있습니다. 간선의 집합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정점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점이 4개, 간선이 이렇게 4개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래프는 이 전체를 모두 합한 거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는 그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무방향 그래프랑 방향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방향 그래프는 말 그대로 간선에 방향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간선에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양방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5에서 3으로의 가는 간선도 있고 3에서 5로의 가는 간선도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간선 5하고 3과 3과 5는 같은 간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향 그래프는 간선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5에서 3으로의 가는 간선이 있는 거고요. 3에서 5로에 가는 간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5에서 3으로에 가는 간선과 3에서 5로에 가는 간선은 서로 다른 간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에서 4로 가는 간선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이거는 4에서 3으로에 가는 간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그래프는 이 간선에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즉, 어떤 정점과 어떤 정점을 연결관계로 표현을 했을 때 이 간선에 어떤 숫자가 있는 것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두 도시, 예를 들면 두 도시 사이의 거리나 이동 비용 등을 나타내서 이 간선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가중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경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프의 경로는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의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의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한 정점을 A, 다른 정점을 B로 본다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A, C, D, E, B가 있고 A, B가 있고 A, C, B가 있습니다. 즉, 시작 정점에서 끝나는 정점까지 가는데 지나온 정점들을 나열하면 그래프의 경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래프에서 경로는 한 정점을 최대 한 번만 지나는 경로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 경로라고 합니다. 즉, A, C, D, E, C, D, E, B와 같은 경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정점에서 끝나는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C에 시작했을 때 C, D, E, C와 같이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의 모든 경로를 탐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 탐색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이 그래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컴퓨터로 저장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은 각 정점에 0 혹은 1부터 시작하는 번호를 차례대로 부여해서 이 정점과 간선들이 모두 숫자로 표현되도록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표현 방식은 이런 간선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인접행렬 방식입니다. 인접행렬 방식은 정점의 개수를 V라고 했을 때 V 곱하기 V 크기의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IJ에 간선이 있을 때 IJ의 리스트 값을 1로 표시하고 IJ의 간선이 없을 때는 IJ의 리스트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간선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1하고 5 같은 경우에는 간선이 있기 때문에 1, 5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1로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1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간선이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0은 간선이 없을 때 0을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행렬 방식을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2차원 리스트로 구현하면 되는데요. 이 리스트들의 인덱스들이 각각 정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번 정점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0번 정점은 빈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각 리스트들이 해당하는 정점에 간선의 정보를 표현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리스트의 또 인덱스들은 상대 정점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번 정점과 5번 정점은 1번 리스트의 5번 인덱스 값이 1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정점과 2번 정점의 간선 정보는 1번 리스트의 2번 인덱스의 값이 또 1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리스트의 2번 인덱스가 지금 1이죠. 그리고 3, 4, 5. 자, 5번 인덱스의 값도 1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당하는 인덱스들을 이용을 해서 간선이 있다면 해당 값을 1로, 간선이 없다면 해당 값을 0으로 해주는 방식이 인접행렬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값이 있는 경우 1 대신에 가중치 값을 저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i하고 j의 간선이 있을 때
거기에 가중치 값을 해당하는 리스트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와 동일하게 간선이 없을 때는 그냥 0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와는 다르게 음, 리스트의 값들이 각각 가중치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코드로 구현할 때도 1 대신에 가중치 값을 입력하면은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인접 리스트인데 인접 행렬과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통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의 어펜드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정점과 연결된 실제 정점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i번째 인덱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i번 정점과 연결된 정점을 실제 리스트에 저장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인덱스 리스트의 값에는 1번 정점과 연결된 2번과 5번의 값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로 저장이 될 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순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리스트에 연결된 정점을 추가를 할 때는 인접 정점들 중에서 번호가 낮은 순부터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통 구현합니다. 인접 리스트를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차원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A1이라는 거는 1번 정점의 리스트를 의미하고 A2라는 거는 2번 정점의 리스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인접 행렬과 동일한데요. 실제로 인접 리스트에서는 1번 정점의 리스트에 실제로 연결된 정점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정점의 리스트에는 2하고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1번 정점과 연결된 2하고 5번 정점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A10이라는 값 2와 A11이라는 값 5는 1번 정점과 연결된 정점이 2번, 5번 정점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0번 인덱스부터 이제 해당하는 정점과 연결된 인접 정점들 중에서 이제 번호가 빠른 순으로 이제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중치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로 저장하고자 한다면 연결된 정점 번호와 간선의 가중치를 튜플 형태로 저장을 해서 리스트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2번 정점과 연결된 간선은 가중치가 3이죠. 그러면 정점 번호 2와 가중치 값 3을 튜플 형태로 저장해서 추가하고, 그리고 5번 정점과 연결된 간선의 가중치는 10입니다. 그러면 정점의 번호 5와 그리고 간선의 가중치 값을 10으로 해서 이렇게 튜플 형태로 저장을 하면은 가중치 그래프도 인접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리스트에 저장된 값이 튜플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튜플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튜플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1번 리스트의 첫 번째 연결된 정점을 확인할 때 A10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이때 그 값이 이제 튜플이 되기 때문에 이 튜플에서 또 내가 원하는 값이 정점이냐 아니면 간선의 가중치냐에 따라서 다시 튜플의 첫 번째 값은 인덱스가 0이고 튜플의 두 번째 값은 인덱스가 1인 점을 이용을 해서 해당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점 U 부위에 간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엔 한 번에 리스트 접근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 1인지 0인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U번 리스트의 값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그 값이 V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두 정점을 잇는 간선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인접 행렬 방식이 유리한 걸 알 수 있고요.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되지 않은 정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정점이 V개라면 실제 간선의 개수와 관계없이 V제곱 크기 공간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낭비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결된 정점만 추가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덜 사용하고 공간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간선의 수가 V제곱 크기에 비례하는 아주 큰 그래프 표현에 유리하고요.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선의 수가 V제곱 크기에 비해 훨씬 적은 작은 그래프 표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그래프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므로 이제 구현하려는 알고리즘의 종류나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은 인접 리스트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그래프의 개념과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